안녕하십니까. 개나리 아담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믿기 힘든 기묘한 사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28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요, 20살짜리 고운 청상과부를 보쌈하려다 집은 제대로 찾아갔으나 방을 잘못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업고 나온 이는 세상에 그 집에 구타러 간 38 무당이었어요. 이 실수가 평생의 화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천복의 시작이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잘못된 보쌈이 어떻게 가문의 영광으로 이어졌는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숙종 시절 경기도 양주 땅 벚꽃이 지는 어느 봄밤이었다. 올해 28세인 이덕수가 낡은 기와집 썩어가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달은 무정하게 밝았고 그의 한숨은 깊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나? 덕수는 자신의 거친 손을 바라봤다. 농사일로 굳어진 이 손을 잡아줄 사람, 따뜻하게 감싸줄 사람이 그리웠다. 28살, 이제 노총각 소리를 듣기 시작한 나이였다. 아이고, 덕수야. 안채에서 홀어머니의 가래 끓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덕수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으니 얼마나 차갑던지 덕수는 두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감싸며 입김을 불어주었다. 괜찮기는. 이 늙은이가 눈 감기 전에 내 신방 차리는 소리라도 들어봤으며 따뜻한 며느리 손길도 느껴봤으며. 덕수의 가슴이 찔렸다. 어머니가 원하는 건 단순한 혼인이 아니었다. 서로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었다. 어머니, 아직 제가 젊으니 걱정 마십시오. 젊다고 28이면 노총각이야. 동네에선 벌써 이덕수 덜 떨어진 노총각이라고들 하더라. 그 말에 덕수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 말이 틀리지 않았다. 다음날 저녁 동네 건달 3인방이 술 단지를 들고 찾아왔다. 칠득, 박돌, 그리고 쇠돌이었다. 야, 덕수야! 오늘 술 한잔 하자고! 칠득이 막걸리 단지를 흔들어 보였다. 무슨 일로 일이 모였소? 아이고, 뭔 일이겠어. 너 때문이지. 박돌이 덕수의 어깨를 툭툭 쳤다. 나 때문에? 송계마을 김좌수댁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을? 쇠돌이 목소리를 낮췄다. 아씨가 친정에 와 있다더라. 20살인데 청산과부래. 덕수가 화들짝 놀랐다. 김좌수 댁이라고? 양주 제일 부우 말이오? 그렇다고. 근데 말이야! 칠득이 술을 따라주며 속삭였다. 2년 전 신랑이 홀레 치른 집 오름만에 급사했다는 거야! 아직 잠자리도 못 가져봤다고 하더라! 그런 말을 어디서? 야! 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박돌이 사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기회란 말이야, 기회. 무슨 기회 말이오? 보쌈. 쇠돌이 주먹을 탁 쳤다. 보쌈이라고? 덕수는 혀를 내둘렀다. 야, 미쳤어. 김좌수가 어떤 분인데 보쌈하다 걸리면 우리 다 죽어.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 아냐? 칠득이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정상적으로 장가갈 수 있냐고! 현실을 봐라! 현실을! 덕수는 술잔을 비우며 생각에 잠겼다. 친구들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떠올렸다. 혼자 사시는 어머니, 혼자인 자신. 정말 이대로 평생 혼자 살 것인가? 그런데 정말 가능할까요? 아이고, 벌써 마음이 흔들리네. 박돌이 무릎을 쳤다. 3일 후가 길일이야. 그날 밤에 김좌수 댁에서 큰 굿을 한다더라. 아씨 애군을 쫓는다나 뭐라나. 구슬해? 그래, 온 집안이 푹치고 장구치고 난리법석일 거야. 그때가 기회다. 쇠돌이 덕수의 손을 잡았다. 덕수야, 내 어머니 생각해봐.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그 말에 덕수의 마음이 완전히 기울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하는 마음, 자신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복받쳐 올랐다. 좋습니다. 해보겠소. 3일 후 밤, 달이 유난히 밝았다. 검은 두루마기를 뒤집어 쓴 네 사람이 김좌수 댁 담장 근처에 웅크리고 있었다.
덕수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긴장 때문인지 기대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될까?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들리냐? 저 굿소리? 둥둥따 따따 둥둥따. 완전히 난리법석이네. 칠득이 담장을 살펴봤다. 높이가 한 7자 정도 되나? 오를 만하네. 자, 올라가자. 4명이 차례로 담을 넘었다. 앞마당에는 정말로 큰 굿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만신이 춤추고 있어. 아씨는 어디 있을까? 저기다 저기. 박돌이 안채 쪽을 가리켰다. 저 붉은 치마 입고 앉아있는 분. 문틈으로 보이는 여인은 정말 곱디고 온 모습으로 단정히 앉아 있었다. 달빛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니 마치 선녀 같았다. 우와, 정말 아름답다. 덕수의 가슴이 쿵쿵 뛰었다. 저런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았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집 아씨의 애군을 물리쳐 주옵소서. 굿판에 만신이 절규하며 춤을 췄다. 지금이 기회야. 가자. 4명이 숨을 죽이고 안채로 다가갔다. 덕수는 품에서 흰 포대기를 꺼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야, 지금 와서 무서워하면 어떡해. 새돌이 등을 떠밀었다. 덕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고개를 돌렸다. 달빛에 비친 그 얼굴은 이상하다. 생각보다 나이가. 그런데 왜 이렇게 아름답지? 여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덕수는 한순간 넋을 잃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덕수는 포대기를 여인의 머리에 씌우고 업었다. 여인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포대기에 가려져 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저항하지 않았다. 빨리 가자. 4명은 달빛을 받으며 담장을 넘어 달아났다. 새벽녘 덕수의 낡은 집. 포대기에서 풀려난 여인을 본 덕수는 입이 떡 벌어졌다. 분명 20살 청상일 줄 알았는데 30살을 훨씬 지난 것으로 보이는 성숙한 미인이 앞에 앉아 있었다. 그것도 무당복을 입고. 하지만 덕수는 실망하기보다는 더욱 매혹되었다. 여인의 성숙한 아름다움, 깊은 눈빛, 우아한 자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저기, 아씨. 여인은 차분히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다. 나으리, 노여워 마옵소서. 목소리가 의외로 차분하고 조신하였다. 그 음성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덕수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소첩은 김자수대 교수가 아니옵니다. 예, 그 아씨의 애군을 쫓기 위해 불려온 무당. 이름은 만월이라 하옵니다. 덕수는 천둥에 맞은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무당이라고요? 예, 허나 나으리께서는 걱정 마옵소서. 소첩이 비록 무업에 종사했으나 만월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본디 몸가짐은 정결했사옵니다. 그 순간 덕수는 만월의 진실함을 느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정직함과 품격이 느껴졌다. 그게 무슨... 만월이 덕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동시에 있었다. 덕수는 그 눈빛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소첩은 원래 한양에서 큰 객주를 운영하던 집의 장녀였사옵니다. 객주? 예,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도와 장사와 장부 관리를 익혔지요. 하지만 만월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그런데 아버님이 큰 사기를 당하셔서 집안이 몰락하고 외할머니의 신기가 제게 전해져 어쩔 수 없이 무당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덕수는 만월의 아픔이 느껴졌다. 그녀도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을 겪었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다. 그럼 혹시 시집도? 예, 한 번 간 적이 있으나 만월이 쓴웃음을 지었다. 10년을 살았지만 아이를 얻지 못한 데다가 제가 신병을 앓게 되어 소박당했습니다. 30살 되던 해였지요. 지금은 나이가 38입니다. 덕수는 할 말을 잃었다. 과부아 씨 대신 무당을 잘못 데려온 것도 모자라 그 무당마저 소박당한 여인이라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실망감보다는 동질감이 더 컸다.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만난 것 같아서. 나으리, 만월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첩을 어찌하실 건지. 그때 안채에서 홀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덕수야? 무슨 소리가 나더니. 혹시 손님이라도 오셨느냐? 덕수는 당황해서 만월을 쳐다봤다. 만월의 침착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다. 어떻게 하지? 만월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절을 했다. 나으리, 어머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소첩이 지겠나이다. 그 순간 덕수는 만월의 대범함과 책임감에 감동했다. 이런 여인이라면. 홀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가 만월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게 무슨. 색시가 웬일이냐? 어머니. 덕수가 횡설수설하려는 찰나 만월이 앞으로 나서며 정중히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님, 소첩 만월이라고 하옵니다. 홀어머니는 만월의 절하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를 느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닌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만월, 좋은 이름이구나. 그런데 어찌하여. 실은 만월이 담담히 자신의 정체를 고백했다. 홀어머니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을 생각하더니 의외로 웃어 보였다. 허허. 무당이라고. 그것이 무슨 대수냐? 어머니? 덕수야, 내가 교수를 제대로 데려왔으면 좋았겠지만 홀어머니가 만월을 자세히 살펴봤다. 이 여인 눈빛을 봐. 예사롭지 않구나. 홀어머니는 오랜 세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다. 만월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다. 어머님, 만월이 감동에 겨워 다시 절을 했다. 게다가 객주집 장녀라 했지. 장사를 안다는 뜻이냐? 예, 어머님. 비록 보잘것없는 솜씨이나 장부 관리와 거래는 어릴 적부터 익혔사옵니다. 홀어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좋구나, 덕수야. 너 혼자서는 평생 굶어 죽을 텐데 이 여인이 와주었으니 천운이다. 하지만 어머니, 무당 출신인데요? 무당이 어떠냐? 사람이 좋으면 되는 것이지. 홀어머니가 만월의 손을 잡았다. 얘야, 이 늙은이와 바보 아들을 거두어 줄 수 있겠느냐? 만월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어머님, 소첩 같은 것을. 그래, 좋다. 덕수야, 당장 혼례 준비해라. 어머니. 그래도. 그래도가 뭐야? 이렇게 좋은 며느리감을 놓치면 다 보지. 덕수는 어머니와 만월을 번갈아 보며 가슴이 뛰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꿈만 같았다. 이렇게 해서 엉뚱한 보쌈은 뜻밖의 혼례로 이어졌다. 혼례 후 한 달, 덕수의 낡은 집은 확연히 달라졌다. 만월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린 후 장터로 향했다. 덕수는 그런 만월의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우아함이 있었고 일하는 모습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다. 며느라, 오늘도 나가느냐? 예, 어머님. 작은 미천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불려보겠습니다. 만월은 광주리에 자신이 담근 김치와 시어머니가 만들어둔 해묵은 된장, 그리고 직접 만든 오색놀이개를 담아 나갔다. 덕수야, 따라가서 보거라. 어떻게 하는지. 예, 어머니. 덕수는 만월을 따라 나서며 설렜다. 아내와 함께하는 첫 번째 일이었다. 길을 걸으며 만월이 말했다. 나으리, 혹시 제가 무당 출신이라고 해서 부끄러우시지는 않나요? 덕수가 걸음을 멈추고 만월을 돌아봤다. 무슨 소리요? 나는 덕수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소. 당신이 어떤 출신이든 상관없소. 만월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정말이요. 당신은 내가 본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답고 현명하오. 만월이 고개를 숙이며 수줍어했다. 나으리, 그리고 덕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마치 오랫동안 찾던 무언가를 찾은 것 같소. 만월이 덕수를 올려다봤다. 그의 진실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저도 그래요. 나으리, 양주 장터는 오전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만월은 구석진 자리에 돗자리를 깔고 물건을 정갈하게 늘어놓았다. 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넋을 잃었다. 정말 모든 일을 기가 막히게 하는구나. 김치 맛보세요. 집에서 정성껏 담갔습니다. 된장도 있어요. 3년 묵은 것입니다. 오색놀이개도 보세요. 직접 만든 것입니다. 만월의 목소리는 상냥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다. 처음엔 사람들이 시큰둥했다. 저 여자 누구지? 처음 보네. 얼굴은 곱긴 한데. 하지만 만월이 가격을 부르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김치가 한 항아리에 5전이라고? 된장은 3전? 오색 놀이개는 얼마예요? 야, 이거 다른 데보다 훨씬 싸네. 맛은 어떨까? 한 아주머니가 김치를 맛보더니 눈이 커졌다.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정말요? 야, 다들 맛봐. 이거 진짜 맛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저도 하나 주세요. 된장도 주세요. 오색 놀이개 예쁘네요. 만월은 침착하게 물건을 팔며 장부에 꼼꼼히 적어나갔다. 덕수는 그 모습을 감탄하며 지켜봤다. 정말 장사 솜씨가 예사롭지 않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덕수가 놀란 것은 만월의 장사 솜씨뿐만 아니었다. 손님 하나하나를 대하는 진심, 정직한 거래, 그리고 모든 것을 기억하는 놀라운 기억력이었다. 아주머니, 지난번에 사가신 김치는 어떠셨어요? 아, 정말 맛있었어요. 가족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이번 것도 맛보세요. 이런 세심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만월은 홀어머니와 덕수 앞에서 장부를 펼쳤다. 오늘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김치 5항아리, 된장 3항아리, 오색놀이개, 만월이 꼼꼼히 계산했다. 전체 35전이 들어왔습니다. 35전이나. 덕수가 놀랐다. 하루 품삯이 3전인 시대에 35전이면 열흘 치벌이었다. 그런데 원재료비는 얼마나 들었지? 15전입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20전이지요. 홀어머니가 혀를 내둘렀다. 하루에 20전씩 벌며 한 달이면 600전이네.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월이 겸손하게 말했다. 장터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래도 대단하오. 덕수가 만월을 우러러 봤다. 나는 평생 이런 장사는 못해. 덕수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만월을 단순히 아내로만 보는 게 아니라 존경할 만한 동반자로 보기 시작했다. 나으리께서도 배우시면 금세 익히실 수 있습니다. 정말 예, 장사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월이 덕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으리께서는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내가? 네, 저를 믿어주신 것처럼요. 그 말에 덕수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만월은 단순히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두 사람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만월, 네, 나으리. 당신과 혼인한 게 정말 다행이오. 만월이 고개를 들어 덕수를 바라봤다. 저도 그래요. 정말 네, 나으리께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분이세요. 덕수가 만월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앞으로 함께 잘해봅시다. 네, 나으리. 만월도 덕수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느꼈다. 한 달 후 만월이 덕수와 홀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님, 나으리, 의논 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작은 논 한 마지기를 사면 어떨까 합니다. 논을? 덕수가 놀랐다. 우리 돈으로 논을 살 수 있어? 만월이 덕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으리, 우리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덕수의 마음이 녹았다. 예, 마을 끝에 있는 김서방 논인데 팔려고 내놨다고 합니다. 한양 이전이면 살 수 있어요. 한양 이저. 우리한테 그런 돈이 있나? 만월이 광에서 무명 보따리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엽전이 가득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정확히 한양 오전 있습니다.
덕수와 홀어머니는 넋이 나갔다. 언제 이렇게 모았느냐? 매일 조금씩, 조금씩. 나으리와 어머님을 위해서요. 만월의 말에 덕수는 감동했다. 자신들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니. 홀어머니가 만월의 손을 꼭 잡았다. 며느리야, 내가 정말 우리 집 복덩이구나. 어머님, 만월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덕수가 만월을 꼭 안았다. 고마워, 만월. 정말 고마워요. 나으리,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다. 사랑과 신뢰가 깊어지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만월과 덕수는 손을 잡고 김서방을 만나러 갔다. 정말 사시겠다고요? 예. 한양 이전 현금으로 지불하겠습니다. 김서방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다. 덕수 당신 집에 그런 돈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만월이 엽전을 꺼내 보였다. 김서방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정말 계약이 성사된 후 덕수와 만월은 새로 산 논을 함께 둘러봤다. 정말 우리 논이 된 거야? 네, 나으리. 덕수가 만월의 허리를 감쌌다. 꿈만 같다. 당신과 함께라면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나으리와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요. 두 사람은 논둑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만월. 네, 사랑하오. 처음으로 덕수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만월의 볼이 빨갛게 물들었다. 저도 사랑해요. 나으리, 두 사람의 입술이 자연스럽게 맞닿았다. 따뜻하고 달콤한 첫 입맞춤이었다. 마을은 금세 소문으로 떠들썩해졌다. 야, 들었냐? 덕순의 집에서 김서방 논을 샀다더라. 말이 안 돼. 그 집에 무슨 돈이 있다고? 무당 세댁이 장사를 해서 모았다더라. 허! 세상에 그런 일이! 양반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몰락한 양반이 상업에 손을 대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다. 게다가 무당 출신 여자가 앞장서고 있으니. 하지만 서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와, 만월 세댁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저렇게 해봤으면. 둘이 참 잘 어울린다. 논을 산 지한달 후 양주의 젊은 양반들이 모여 불만을 토로했다. 덕수, 꼴을 봐라. 무당 여편네를 데려와서 장사나 시키고 있어. 체면이고 뭐고 다 버렸어. 이들의 우두머리 격인 김진사가 입을 열었다. 저대로 두면 안 된다. 다른 몰락 양반들까지 따라할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 무당 여편네에게 제대로 골치 아픈 일을 당하게 해줘야지. 며칠 후 만월이 장터에 나갔을 때였다. 김진사의 아들 김도령이 하인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여보게, 무당. 만월이 고개를 돌렸다. 소첩을 부르시나이까? 오늘은 내 물건 다 공짜로 가져간다. 예? 양반께서 쓰신다는데 값을 받겠다고? 김도령이 만월의 김치 항아리를 들어 올렸다. 그때 덕수가 나타났다. 잠깐, 뭐 하는 짓이야? 누구야? 너? 내가 이 여인의 남편이다. 덕수가 만월 앞을 가로막고 섰다. 만월은 덕수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으리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남편. 하, 무당하고 산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내 아내를 건드리는 건 용납 못해. 덕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만월이 덕수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나으리, 괜찮아요. 그리고 김도령을 향해 차분히 말했다. 도령님, 공짜로 드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혹시 나중에 다시 제 물건이 필요하시면 그때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김도령은 뜻밖의 대답에 당황했다. 뭐라고? 오늘은 공짜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대신 다음에는 정당한 값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주변 장사꾼들이 웅성거렸다. 저 아주머니 참 대단하다.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침착할 수가. 김도령은 기세가 꺾여 물건만 가지고 갔다. 덕수가 만월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괜찮아요? 무서웠어? 아니에요. 나으리께서 지켜주시니까 무섭지 않았어요. 만월이 덕수를 신뢰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자 덕수의 가슴이 뛰었다. 앞으로는 내가 더 자주 함께 다니겠소. 고맙습니다. 나으리.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만월의 담대한 대처가 장터에 소문으로 퍼졌다. 만월 새댁이 양반 도령한테 당당하게 맞섰다더라. 공짜로 주면서도 다음엔 갚내라고 했다나?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소문은 김진사 패들에게도 전해졌다. 뭐, 그 무당 여편네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고? 너무 건방지다. 좀 더 확실하게 혼내줘야겠다. 그날 밤 덕수와 만월은 마당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다. 만월, 미안하오. 뭐가 미안하세요? 내가 더 능력이 있었다면 그대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 텐데. 만월이 덕수의 손을 꼭 잡았다. 나으리,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나으리와 함께라서 행복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으리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덕수가 만월을 바라봤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정말 정말이에요. 덕수가 만월을 꼭 안았다. 나도 그대와 함께여서 행복해.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어. 나으리,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저녁, 덕순의 집 대문 앞에 초라한 행색의 중년 사내가 서 있었다. 만월이 빨래를 널다가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당신은 그는 만월을 소박했던 전 남편 박서방이었다. 한때는 양번집 장자였지만 지금은 거지꼴이었다. 만월, 뭐 타러 여기까지? 나 좀 도와다오. 박서방이 무릎을 꿇었다.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어. 만월은 차갑게 돌아섰다. 그런 일로 저를 찾지 마십시오. 만월, 제발 우리 다시 살자. 뭐라고? 덕수가 집에서 뛰어나왔다. 만월과 낯선 남자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누구시길래 내 아내한테 그런 소리를 하시오? 아, 이 사람이 당신 남편이오? 박서방이 덕수를 훑어봤다. 참 잘 사시는군요. 내가 차버린 여자와. 덕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뭐라고? 잠깐, 나으리. 만월이 덕수를 맞고 박서방을 향해 말했다. 박서방, 당신이 저를 왜 내쫓았는지 잊으셨습니까? 그건. 아이를 못 낳는다고 천안 무당 신병을 앓는다 하며 내쫓으셨잖습니까? 만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덕수는 만월의 아픈 과거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 동시에 박서방에게 분노가 치밀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박서방은 할 말이 없었다. 떠나십시오. 다시는 이 집 앞에 얼씬하지 마십시오. 박서방이 떠난 후 덕수는 만월을 꼭 안았다. 힘들었지요? 그런 놈이 다시 나타나서. 괜찮아요. 나으리께서 곁에 계시니까. 만월. 나으리, 저는 이제 과거와는 상관없어요. 나으리만 있으면 돼요. 덕수가 만월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나도 당신만 있으면 돼요. 두 사람의 입맞춤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뜨거웠다. 박서방이 떠난 며칠 후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다. 관아 아전이 덕순의 집으로 찾아온 것이다. 만월이라는 자가 있느냐? 예, 접니다. 관아에 고발이 들어왔다. 무당 출신이 술법을 써서 백성들을 홀린다는 것이다. 만월이 담담히 대답했다. 무슨 술법을 썼다는 것입니까? 모르겠다. 어쨌든 원님께서 직접 조사하신다니 따라와라. 덕수가 발끈했다. 이상하지 않소. 내 아내가 뭘 잘못했다고. 닥치고 따라오시오. 덕수가 만월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시오. 내가 함께 가겠소. 나으리.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만월이 고개를 끄덕였다. 덕수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양주관아 대청마루. 엄한 얼굴의 김사또가 만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덕수는 만월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내가 만월이냐? 예, 원님. 무당 출신이라 하던데 사실이냐?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양반들이 웅성거렸다. 역시 무당이었어.
저런 것들이 장터를 휘젓고 다니니 원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그럼 지금도 굿을 하느냐? 아닙니다, 원님. 혼인 후로는 무업을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그럼 지금은 뭘 하느냐? 장터에서 작은 장사를 합니다. 장사? 원님의 눈썹이 올라갔다. 어떤 장사를? 김치, 된장, 오색놀이개 같은 것들을 팝니다. 김진사가 앞으로 나섰다. 원님, 저 여자가 장터에서 술법을 쓴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 하루 만에 모든 물건이 동인합니다. 다른 상인들보다 훨씬 잘 팔려요. 이게 술법이 아니고 뭡니까? 원님이 만호를 재려봤다. 그게 사실이냐? 예, 잘 팔리긴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팔리느냐? 만월이 차분히 대답했다. 첫째, 다른 곳보다 값을 조금 싸게 받습니다. 둘째는? 품질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셋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님이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예, 좋은 것은 좋다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사갑니다. 덕수가 만호를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내 아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원님이 갑자기 무릎을 쳤다.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원님, 실은 내 부인도 내 김치를 사다 먹어봤다고 하더구나. 예? 맛있다고 자꾸 사 먹는다고 하더라. 왜 그렇게 맛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원님이 웃었다. 이제야 알겠다. 정성이 다르구나. 김진사가 당황했다. 원님, 그렇다고 해서. 김진사. 원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 여인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이 죄냐? 그렇지만 무당 출신이. 무당 출신이면 어떠냐? 지금은 무당이 아니라 상인이잖아. 원님이 만호를 향해 말했다. 너 앞으로도 이렇게 정직하게 장사할 수 있겠느냐? 예, 원님. 좋다. 요즘 장터에서 저울을 속이고 물건을 속여 파는 파렴치한 장사치가 많아 민원이 많아졌소. 그래서 내가 특별히 정직한 당신을 양주 장터의 공정관리인으로 임명하겠다. 뭐라고? 양반들이 깜짝 놀랐다. 앞으로 장터에서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감시해라. 성과가 있으면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 만월이 감격해서 절을 했다. 고맙습니다, 원님. 덕수가 만월의 어깨를 감쌌다. 축하해, 만월. 나으리.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관리인이 된 만월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만월 관리인님, 이 장사꾼이 저울을 속입니다. 관리인님, 저 사람이 가짜 약을 팔아요. 만월은 공정하고 꼼꼼하게 장터를 관리했다. 아저씨, 저울을 다시 맞춰주세요. 아주머니, 이 약재는 품질이 좋지 않네요. 바꿔서 파세요. 처음엔 불만을 품던 상인들도 점차 만월을 존경하게 되었다. 관리인님, 덕분에 장터가 깨끗해졌어요. 이제 속을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겠네요. 덕수는 그런 만월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정말 자랑스럽소. 당신, 나으리 덕분이에요. 내 덕분. 네. 나으리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덕수가 만월을 꼭 안았다. 우리 정말 잘 만났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월이 산론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여보, 올해 벼농사가 대풍이요. 덕수가 신나서 뛰어왔다. 정말요? 다른 놈보다 배는 많이 났어. 만월이 논에 가서 확인해보니 정말 벼가 풍성하게 패어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됐을까? 당신이 걸음을 제대로 주고 물 관리도 잘했으니까요. 덕수가 만월의 허리를 감쌌다. 우리가 함께 일한 결과요. 나으리. 홀어머니도 기뻐했다. 이제 내년에는 논을 몇 마지기 더 살 수 있겠구나. 네, 어머님. 만월과 덕수는 논두개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행복해요, 만월. 저도 행복해요, 여보. 정말로 이듬해 봄 만월은 두 번째 논을 샀다. 이번엔 조금 더 큰 걸로. 만월, 우리한테 그런 돈이 있어? 걱정 마세요. 계산해봤어요.
만월이 장부를 펼쳐 보였다. 작년 벼수익, 장터 관리인 보상, 그리고 장사 이익을 합치면 충분합니다. 덕수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네.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덕수가 만월을 들어올려 빙빙 돌렸다. 야오, 우리 부자다. 나으리, 내려놔요. 만월이 웃으며 소리쳤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하늘로 울려 퍼졌다. 만월네 집이 잘 되자 마을 분위기도 바뀌었다. 만월 세댁한테 장사법을 배워보자. 저분 따라 해보면 우리도 잘 될 수 있을 거야. 만월은 친절하게 이웃들을 도왔다. 아주머니, 김치 담글 때 이렇게 하시면 더 맛있어요. 오색놀이게 만들 때는 실의 굵기를 맞춰야 해요. 무엇보다 손님을 속이면 안 됩니다. 덕수도 농사 기술을 이웃들과 나누었다. 이렇게 거름을 주면 벼가 더 잘 자라요. 물 관리는 이런 식으로 하세요. 부부가 함께 마을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했다. 정말 모범적인 부부네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혼인 3년째 만월이 임신했다. 어머니, 만월이가 정말이냐? 홀어머니가 기뻐서 춤을 출 뻔했다. 아이고, 우리 집에도 드디어 대가 이어지는구나. 덕수는 만월을 조심스럽게 안았다. 정말 우리 아기가? 네, 나으리. 고마워. 정말 고맙소. 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몇 달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을 뭐라고 할까? 도연이라고 하면 어때요? 돌을 깨우친다는 뜻으로. 좋다. 이도현.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다. 만월 세댁, 정말 축하해요. 아이가 참 잘생겼네요. 덕수는 아들을 안고 만월에게 말했다. 우리 가족이 되었네. 네, 진짜 가족이에요. 하지만 마을 토호 양반들은 여전히 시기했다. 저 무당이 아이까지 낳았다. 이제 완전히 양반 행세를 하겠구나. 김진사가 마지막 수를 썼다. 좋아. 그럼 이번엔 확실하게 끝장내자. 어떻게요? 저 무당여 편내의 과거를 다 파헤쳐서 소문을 내는 거야. 무슨 과거요? 무당 시절에 한 일들 말이야. 분명히 추잡한 일이 있을 거다. 며칠 후 마을의 악성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만월이가 무당 시절에 남자들과 아이 아버지가 진짜 누군지도 모른다던데. 그런 여자를 믿고 장사하면 안 된다던데. 만월은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소문이 점점 심해졌다. 장터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만월 관리인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던데. 글쎄, 무당 출신이니까. 장사도 예전만큼 잘 되지 않았다. 그날 밤 만월은 덕수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나으리 죄송해요. 왜 사과를 해? 저 때문에 나으리께서 고생하시고 도연이까지. 덕수가 만월을 꼭 안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대는 아무 잘못이 없소. 하지만 만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을 믿소. 덕수가 만월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잖아. 그걸로 충분하오. 만월이 덕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나으리. 사랑해요, 만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만월이 덕수의 품에 안겨 울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덕수가 참지 못하고 폭발했다.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나으리,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아내를 이렇게 모독하는데. 덕수가 김진사 집으로 찾아갔다. 김진사, 나와. 뭐 하자는 거냐, 덕수야? 당신이 소문을 퍼뜨렸지. 무슨 소문? 내 아내에 대한 거짓 소문 말이오. 김진사가 비웃었다. 거짓. 무당이 깨끗할 리가 있나? 덕수가 주먹을 휘둘렀다. 이놈아.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했다. 만월이 급히 달려와 덕수를 말렸다. 나으리, 그만하세요. 만월. 하지만 이렇게 싸운다고 해서 소문이 없어지나요? 만월이 김진사를 향해 말했다. 진사님, 저에게 무슨 불만이 있으시면 직접 말씀하세요. 불만. 내가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예, 저는 과거에 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박당한 여자입니다. 김진사가 당황했다. 그럼 인정하는 거냐? 예, 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만월이 당당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덕수가 만월을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그래, 내 아내 말이 맞다. 과거가 뭐가 중요해? 지금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때 마을에 낯선 상인 한 명이 나타났다. 한양에서 온 큰 상인 정객주였다. 혹시 만월이라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만. 아, 정말 만월 아가씨시군요. 정객주가 반갑게 인사했다. 저는 한양 종로에서 큰 토목상을 하는 정객주라고 합니다. 정객주님께서 어떻게? 아가씨 아버지 박객주님과 오래 거래했습니다. 아가씨도 어릴 때부터 봐왔고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박객주! 만월이 아버지가 큰 상인이었다고? 정객주가 목소리를 높였다. 박객주님은 한양에서 가장 정직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월 아가씨는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장사 수완을 보였어요. 정말입니까? 물론입니다. 12살 때부터 어른들 뺨치게 장부를 관리했어요. 한양 장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진사가 끼어들었다. 그럼 왜 무당이 되었단 말입니까? 정객주의 얼굴이 슬퍼졌다. 박객주님이 장사에서 큰 사기를 당하시고 상심한 나머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바람에 집안이 몰락했고 만월 아가씨가 어쩔 수 없이 외가로부터의 내력으로 무병을 앓다가 결국 무당의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럼 소박당한 것도? 그건 전 남편이 바보였던 겁니다. 만월 아가씨 같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덕수가 만월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그 바보보다는 낫네. 만월이 덕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네, 나으리께서는 훨씬 훌륭하세요. 정객주가 계속 증언했다. 만월 아가씨, 혹시 아버지가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걸 아세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월이가 고생할 것을 대비해서 한양에 작은 상점을 하나 사두셨으니 나보고 관리를 해달라고 하셨어. 만월이 깜짝 놀랐다. 정말요? 예. 지금도 그 상점에서 나오는 수익이 쌓여 있습니다. 대략 100냥 정도 될 거예요. 100냥. 마을 사람들이 기절할 뻔했다. 100냥이면 보통 사람이 평생 벌어야 할 돈이었다. 정객주가 문서를 꺼냈다. 여기 증서가 있습니다. 만월 아가씨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만월은 눈물이 났다. 아버지께서. 덕수가 만월을 안으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졌소. 당신은 떳떳한 상단객주의 여식이요. 나으리. 박객주께서 딸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아세요? 만월이는 분명 어려움을 이겨낼 거다. 하지만 그래도 작은 도움은 남겨두자고 하시면서. 진실이 밝혀지자 김진사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마을 사람들이 김진사를 비난했다. 진사님, 이게 뭡니까? 대상인의 여식을 무당이라고 업신여기고 거짓 소문까지 퍼뜨리고. 원님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김진사, 이게 무슨 일이오? 원님. 무고한 사람을 모함했다니 당장 사과하시오. 김진사는 어쩔 수 없이 만월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만월이 김진사를 일으켜 세웠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만월 아씨. 진사님도 자신의 신분을 지키고 싶으셨을 뿐이니까요. 덕수가 만월을 감탄스럽게 바라봤다. 당신은 정말 담대하고 대단한 사람이요. 만월의 관대함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 그로부터 1년 후 만월이 둘째 아들을 낳았다. 이번엔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도성이라고 어때요? 도를 이룬다는 뜻으로. 좋소. 이번에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 만월 세댁 축하합니다. 덕수는 두 아들을 안고 만월에게 말했다. 우리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네요. 네, 나으리. 두 사람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한양의 재산을 되찾은 만월은 사업을 크게 확장했다. 이제 양주와 한양을 연결하는 큰 상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정객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만월은 양주의 농산물을 한양으로, 한양의 공산품을 양주로 가져오는 유통업을 시작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이제 만월 세댁이 양주 제1의 부자네. 덕수는 매일 아내를 보며 감탄했다. 그대는 정말 꿈을 현실로 만드는구려. 나으리가 함께 해주시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나? 네. 나으리의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60이 넘은 홀어머니는 손자들에 둘러싸여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할머니, 이야기해 주세요. 옛날에 아버지가 어떻게 엄마를 보쌈해 왔는지. 호호호, 그 이야기는 또 들으려고. 홀어머니는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며 웃었다. 너희 아버지는 참 바보였다. 20살 청산과부 아씨를 데려오려다가 38 된 무당을 잘못 데려왔지 뭐니. 그럼 할머니는 화나지 않았어요? 화날 게 뭐 있니? 너희 어머니 같은 훌륭한 며느리를 얻었는데. 어머니가 정말 무당이었어요? 그렇지. 하지만 무당이 뭐가 나쁘니?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지. 덕수와 만월은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어느 날 밤 덕수와 만월은 정원에 나란히 앉아 달을 보고 있었다. 만월. 네, 나으리. 그때 내가 당신을 잘못 보쌈해 온 게 정말 다행이었소. 만월이 웃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진짜 젊은 과부 아씨를 데려왔다면 아마 이렇게 행복하지는 못했을 거요. 덕수가 만월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소, 만월.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소.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우리 정말 천복을 받은 것 같소. 네, 정말 천복이에요. 덕수가 만월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저도 나으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느끼신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